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월간 기준으로는 7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0.16% 빠진 2,39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0.16% 오른 669를 찍으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하반기 국내 장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면 열리게 될 텐데 일단은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반기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께서는 지난주에 선물의 시인 마지막 방송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SEL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마지막 방송이었던 선물의 신에서 준우승 기록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시황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들 수익률 현황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지난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세 가지 종목이 지금 1위부터 3위까지 나란히 나가고 있네요. 지금 날짜 순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롯데 정밀화학이 3.4%, 또 애경유한은 17.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LG전자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외환영웅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지속 홀딩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속해서 들고 가고 계신 종목이 3개가 눈에 띕니다. 후성과 모토닉, 덴티움인데요. 덴티움은 6월 23일에 주셨었고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지요. 6월 21일에 주셨던 대한제강은 무려 1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LG이노텍, 삼성물산, 또 삼성SDS까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 세아베스트 추천을 하셨는데요. 신규 편입이 돼서 지금 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봤는데요.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오늘은 저희 6월 21일 추천드린 종목, 대한제강, 종목 코드 084010. 자, 이 종목은 6월 28일 1차 목표가가 달성한 후 80%에서 90% 물량을 축소하였고요. 자, 10%에서 20% 물량만 지금 보유 중에 있었습니다. 자, 6월 30일 장중 2차 목표가가 제시될 때쯤 13,50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자, 보유 중인 물량은 공식적으로 청산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렸던 한 줄에도 또한 일부라도 지속 보유하시는 분들은 본전을 잡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하신다면 누적으로 계좌가 수익이 나지 않을까 90% 이상 확신을 합니다. 한번 바라보시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자, 또한 6월 26일 추천드렸던 종목 LG이노텍 종목 코드 01107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0.9%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듀얼 카메라 생산 가동률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LED 사업 부분에서 업황방 등으로 감가상각비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지속 상승되는 종목으로서 목표가 제시될 때는 17만 8천원까지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대한제강과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팁 부탁드립니다. 예, 저번 주에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장 중에는 급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손실과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주식 시장이 좋기 때문에, 굳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을 안 하셔도 되지만, 유비무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 해지나 또 다른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는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는 오늘 횡보 하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5,712가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하방으로 바라보고 매매해 주셔도 되고요. 자,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5,712가 돌파됐을 때 25,734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해외선물 시인에서 국제유가를 매수를 했습니다. 방송일에서 끝나지만 그 이후에 100틱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풀베팅 22계약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은 국제유가 상방으로 보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6.01이 지지로 보고 매수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유가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46.01이 깨지면 45.86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서 상방뷰 주식처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44.1이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뷰 하방으로 보시고요. 금을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셨다. 그 부분들은 1244.1이 돌파했을 때 1245.4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4 585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 매수로 보시고요. 유로FX를 매매하고 싶지만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14 585가 깨지면 1.14 35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로 좀 바라봐 주시고요. 자, 2429.75가 저항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매도로 보시고요. 17.5는 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방으로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스피 방향 봐주시고요. 신 대표님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아직까지 코스피는 살아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한 이번 주 또한 눌릴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는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약상방으로 보고요. 자, 2381.84가 지지가 됐을 때 지속 상방입니다.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하시고요. 혹시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2381.84가 깨지면 2375.32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 개별 종목을 그때 매수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선물 옵션 매매하실 분들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311.9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나 선물 옵션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311.95가 깨지면 310.3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HCN입니다. 종목 코드 126560 현대 HCN. 자, 이 종목은 방송, 인터넷, 광고를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개인 방송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시청료로 혹은 광고료로 의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이 안정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홀딩하고요. 또한 52주 신고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두렵지 말고 반드시 저점에서 갖고 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800원입니다. 손절가는 3,900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현대 HCN이었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입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일장에서 이슈가 됐던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굿 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하면서 향후에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팁 얻어가실 수 있고요. 먼저 볼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이 7%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고요. 올 상반기에 신규 수주가 대폭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금호산업 1.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금호산업 최근에 이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많이 존재를 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름들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대규모 도로공사를 많이 수주를 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부분들에 대해서 한 7, 8% 이상은 이제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감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러한 부분을 맞춰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같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포지션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금호 타이어에 대한 이제 매각 관련 이슈가 좀 이제 악재로서 작용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올해 사실 김해공항이라든지 대구공항 그리고 제주 2공항 등 수조 원대의 그런 공항 건설공사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주권들이 내년 정도쯤에 다 이제 실적이 반영된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당연히 지금 들어와 줄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이런 흐름들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저는 13,000원대 돌파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부분에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갈 자리가 많다라는 관점에서 금호산업을 봐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1%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는 3%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52주 신고가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반영이 되고 있네요. 메리츠 화재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이번에도 의견이 굿으로 일치하셨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메리츠 화재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메리츠 화재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보장성 및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아가지고 위험 손해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 손해율이 지금 개선되는 사이클에 있는데 그에 따른 수익성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전망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RBC 비율입니다. RBC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처럼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취하는 금융감독원에서 150%를 유지 권고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해외 우량한 안정채권을 많이 보유해서 지금 RBC 비율이 188%의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RBC 비율 강화 영향에 따른 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사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받는데 이 부분은 상쇄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듀레이션 증가와 자산 부채 종합 관리 ALM이 관리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 이상 돼서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좀 더 추후 상승의 여진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드립니다. 예, 메리츠 화재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여전히 굿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롯데케미칼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 4%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분석인데요. 2분기 실적은 여전히 양호하고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1. 롯데케미칼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김지훈 차장님. 네, 롯데케미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분기랑 3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전망입니다. 제일 키포인트는 스프레드인데요. BD하고 MEG 핵심 그 기초 석유화학 소재가 가격이 좀 급등했다가 하락해서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6월부터 그 MEG와 BD 부분 또 그 외에 ABS PP까지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될 전망으로 하반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 납작 가격 하락이 좀 마무리 국면으로 재고 평가에 대한 손실도 감소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7월 11일 날 말레이시아에 상장 예정의 AC 타이탄의 상장 가치가 약 5조 원으로 이 부분이 좀 하반기에 롯데케미칼 그 시총의 14%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 가치 상승 요인에 있고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서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드셨거든요. 반면에 최재훈 연구원께서는 배드 드셨어요? 네, 일단 최근에 한 40만 원까지 고가름들 찍어주다가 이제 주가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잡아보셨으면 입장에서 이제 배드 의견 좀 드렸고요. 중국 쪽에서 이런 수요 부진이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자체가 1분기 대비했을 때 많이 성장하지 못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 때는 2분기 실적이 분야했다는 부분들 충분히 기저효과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35만 원, 36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월 3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었고요. 하반기 국내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보겠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현재 1위부터 3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은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대체로 내림세였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이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0.08% 오른 237만 9천 원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1%대 조정을 받습니다. 6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네이버 모두 지금 0.6%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 오늘 또 반등이 나오네요. KB금융이 0.5%, 신한지주가 1.2% 오르면서 5만 원 회복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LG화학도 1%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요. 또 주식회사 SK 역시 1% 이상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수 좀 살펴볼까요?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채 오르면서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3% 오른 2,397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사흘째 강세죠. 0.23% 상승한 670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 1.7% 올랐었던 셀트리온 대장주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오름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0.9% 한 1% 가까이 오름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2위 종목인 카카오 역시 1% 이상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10만 2,7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 메디톡스 역시 1% 이상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요. 또 CJ E&M, 노엔 역시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 매수 52주 신고가를 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오르면서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미팜, 바이로메드, 컴투스 모두 빨간불을 켠 채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종목 가운데서는 SK머티리얼즈만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부터 봐드렸고요.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5월 15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삼성증권이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도 살펴볼까요?
지난 5월 25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코엘 패션이 매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1%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리뷰 간단히 한 말씀씩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증권부터 볼까요? 최재현 연구원님. 네, 삼성증권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일단 제가 오늘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증권주 중에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 대비했을 때 사실 오름폭이 좀 적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좀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주가 상승하면서 같이 들어왔었던 기관 수급들이 한 이제 5월 말 정도부터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 탄력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한 10% 정도 수익권이시다면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른 증권주로 제가 교체 전략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따가 종목 소개해 드릴 때 그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증권 함께 사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을 주신다고 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코엘 패션도 지금 11% 이상 수익권 내에 있거든요.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엘 패션 글로벌 브랜드를 국내 대량 생산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글로벌 라이센스 아디다스, 퓨마, 리복, 컬럼비아, 엘르 등 라이센스의 그 판권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판매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5월 달에 루이비통이 5천만 불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웅가로 같은 캐주얼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전문에서 골프웨어, 스포츠웨어, 핸드백, 화장품까지 품목을 굉장히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 푸마의 골프웨어를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매장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다아울렛과 패션 플러스 같은 유통 채널을 통해 재고 처리에 좀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니까 최근에도 주가가 상승했지만 좀 더 추가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 하나,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11%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종목 공개 시간에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증권을 교체하는 종목으로 NH투자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이제 최고가 갱신을 하면서 전체적인 증권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에서 이 종목으로 교체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종목이 좀 더 가장 증권업종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고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낫다라는 좀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들 계속 이제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1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가에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실적 자체는 올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증권업종들 NH투자증권이 아니더라도 증권주도 한 종목들은 꼭 가져가야 될 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들은 올해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지 수익 자체가 좀 많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일단 4분기에 이제 희망퇴직 쪽 진행하면서 올해 연간 한 180억 원 정도 이런 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실적 부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대형 IB 출범에 따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한 7월 정도쯤에 이 출범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미뤄지면서 9월 정도쯤에 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4조 원대 자기 자본을 가진 증권사 중에서도 NH투자증권이 가장 좀 빠르게 이런 그 IB 업무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대주주의 그런 요건들이 지금 충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NH투자증권 자체가 기존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IB 부분에 대한 이런 수수료, 이자 손익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탄다는 뜻에서 NH투자증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올해 증권업종들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갑작스러운 매도 포지션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는 제가 한 18,0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그렇게 보시고 현재가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잡아보시는 걸로 좀 말씀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민엔지입니다. 제가 그 카카오뱅크 출범 이슈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민엔지는 한 달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긴 해요. 2만원대, 19,0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그 카카오뱅크 출범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서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그런 그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특히 민행지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세틀뱅크 같은 경우가 가상계좌 서비스 쪽에 대해서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업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민행지 올해 실적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카카오뱅크 출범 시에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카카오뱅크 출범 때까지만 사실 뭐 좀 가져와도 되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민엔지가 또 하고 있는 사업 부분 중에서도 미미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리니지 M 같은 경우가 최근에 흥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컴퓨터로 또 작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조그만 이슈들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체적인 실적 부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서 한 7월 중순 정도까지만 조금 끌고 가신 입장에서는 현재가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가 접근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선까지, 손절가는 17,000원까지 잡아드리면서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8,000원대까지 오른 이후에 좀 조정폭이 사실 좀 컸었어요. 6,400원까지 빠졌는데, 이제 좀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우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거래량도 사실 좀 많이 줄었었고, 그간 주가가 좀 빠지는 데 있어서 그 기간 매도가 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는 뭐 기간 매도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한번 턴어라운드 해준다면은 저는 뭐 다시 한번 9,000원대까지 이런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6,300원대 부분이면은 이제 좀 비중을 조금 더 담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사실 좀 많이 저평가된 종목이기도 하고, 올해 특히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뭐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뭐 굉장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쪽에서 실적 성장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매장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2분기 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확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 3분기로 밀려났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은 뭐 4분기까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점에서 좀 싸게 잡아간다는 부분들은 현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게임 업종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기간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14,000원대를 돌파했는데, 사실 15,000원 윗선에서의 그런 매물 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금 현재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뭐 네오이즈 자체는 현재 14,000원대면은 뭐 만원대부터 지금 한 40%밖에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2만원대까지도 사실 뭐 도달이 가능하다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총을 거의 육박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게임온이라는 자회사,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가치만 하더라도 그 정도 지금 시총 수준은 되기 때문에 사실 청산 가치보다 덜하다는 부분들이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지금은 꼭 많이 잡아놔야 되는 부분들이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업종들이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네오이즈 자체도 아직까지 그런 큰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게임 관련 규제들을 계속 완화하려는 정책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네오이즈 자체도 주가는 좀 더 그 위쪽으로의 그런 배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뭐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9,000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8,800원대까지 좀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사실 한 10일 전까지 눌렸다가 반등을 해준다면은 목표가 도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분 가치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회사들 뭐 테라세미콘,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단기적인 기간에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들 좀 받아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원익홀딩스 자체가 지금 현재 자회사들 가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9,000원으로 말씀드렸지만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11선 정도 눌렸을 때 좀 더 열어둔다라고 해도 21선 현재 한 8,1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조금 더 열어두시고 매수 잡으신다면은 뭐 9,000원까지라도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는 이런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증권주 올 한 해 하나 정도는 꼭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NH투자증권은 오늘 신규로 말씀하셨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매매하시는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예. 5가지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먼저 LG화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그 화학주 전반적으로 유가 약세 및 롯데케미칼 실적 부진 우려로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 위축으로 화학주 최근에 많이 하락했는데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공장 가동 계획으로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CC 에탄 크래커의 시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히려 LG화학의 그 기초 소재 사업, 그러니까 PBS와 ABS는 전년 대비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스프레드 마진이 좀 좋아지고 있다.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가성소다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화학 제품에 특히 실적이 아주 양호하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 2018년에 주요 EV 모델 출시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GM볼트의 판매량은 매월 판매량이 좀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요. 또 40kWh의 배터리를 장착한 르노의 조호 역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 팔리고 있고 GM볼트의 판매량도 개선되고 있어 전장 사업부의 그 실적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장 전망도 여전히 밝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추가 수주 가능성을 좀 지켜보시면서 2017년에 매출액은 2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3조를 예상해서 아직도 퍼는 10배 미만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35만 원 잡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7만 3천 원 잡고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LS입니다. LS의 가장 큰 변수는 구리 가격과 해외 진출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3,700억의 수주를 대규모 수주를 좀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동남아 발주 시장에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것과 또 추가 수주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특히 LS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미얀마, 인도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북미 전략성 공급을 위한 신설 범위를 좀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 지주사 대비 그 비상장 계열사가 많아서 이 계열사의 추가 상장 여부도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부각의 효과를 좀 받을 전망이고요. 2017년 매출은 10조 원대, 영업이익 4,500억대로 더 9배 수준으로 현재가 수준에서 좀 매수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8,500원으로 짧게 잡고 좀 대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산인데요. 두산의 키포인트는 자체 사업부의 실적 향상과 배당 수익률입니다. 특히 연료 사업이 자체 사업같이 핵심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20% 이상 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 신규 수주 모멘텀도 있는데 대산 수소 연료 전지 사업, 그리고 송도 연료 전지 발전 프로젝트가 올해 좀 1조 원 이상을 좀 상회할 전망으로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정부의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계속 높아질 전망인데, 그 부지 확보의 용이성, 그리고 친환경성을 감안할 때 연료전지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좀 휴대전지용만 생각했는데 이 주택용, 건물용 좀 중대형 시장이 좀 확대될 것이라서 성장성은 매우 밝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회사 부분도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발전 부분 매출 좀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인프라코어는 중국 굴삭기 시장의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나쁜데요. 두산바켓은 지금 견조한 선진국 수요랑 제품 믹스 개선으로 좀 바켓도 좀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전망이고요. 특히 바켓은 리파이낸싱도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금융비용을 10% 감소해서 재무구조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매출 18조 4천억, 영업이익 1조 1,500억대로 최근에 좀 기간이 한 약 18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있어서 두산도 좀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한샘인데요. 한샘은 인테리어 전문 사업 미하우스의 성장성입니다. 미하우스가 최근 전국 6개에서 연내 10개까지 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재개발 초과 이 환수제가 2018년 시행되는데, 이 부분에 따른 장기
장기 노후, 그러니까 고가의 노후 주택들의 인테리어 리폼 수요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한 15% 정도 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그 직매장 등 특이점에 대한 출전 비용이 없어서 판관비가 개선돼 재무기존에 좀 향상될 전망이고요. 특히 중국 상해 직매장이 그 7월 7일 날 프리오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은 2조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2천억대를 예상하고요. 리스크라고 하면 인테리어 업체, 중소 인테리어 업체의 경쟁이 심한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최근에 수급이 6월 쪽에 금융투자 쪽에서 240만 주 순매수가 들어와서 여전히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좀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키포인트는 카메라 모듈과 차량용 부품의 매출이 여전히 매출과 이익이 견조하다는 부분입니다. 2분기 매출은 1조 4,700억, 영업이익은 41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략권에서의 전략 변화로 듀얼 카메라의 채택 모델 수는 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좀 아이폰 8 신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3D 센싱 카메라가 좀 도입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부인 HDR LED 사업부도 좀 조명 시장의 수요 증가 및 전장량 비중 확대,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마진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LG이노텍만의 그 OLED 패널 필수 그 투메탈 COF 매출이 좀 하반기에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뭐 788억에서 4분기에는 1598억까지 약 2배 이상 좀 본격적으로 좀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AR과 VR 시장 확대에 따른 3D 센서 모듈의 매출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카메라가 스마트 기기에서 자율주행 확대 구현까지 전반적으로 IoT의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고 2017년 연매출은 6조 8,600억대로 영업이익 3,470억대 예상해서 LG이노텍도 좀 지속적인 추천의 이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LG화학부터 LG이노텍까지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 공개했습니다. 잠시 뒤에 남은 5가지 종목도 또 볼 거고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905님께서 차바이오텍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4,500원, 비중은 20%십니다. 상담 부탁한다고 남기셨거든요. 최재훈 연구원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차바이오텍 일단 매도 시기를 조금 놓치신 것 같아요. 저는 13,300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한 14,000원 정도 선까지 왔을 때, 13,000원 후반대까지 왔을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이 차움병원 관련 업종들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상단에 대한 그런 매물 부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이 차바이오텍이 2012년도부터 해서 60월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난 한 11월 달쯤부터 이제 이 라인을 깬 이후부터 이 라인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관련된 모멘텀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량들을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손실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올라가는 부분에서 한 13,8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이 라인에서 비중을 확실히 줄이시고요. 이 라인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 윗선에서 매수가까지 왔을 때 충분히 매도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차바이오텍 문의하신 분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안랩 보겠습니다. 2844님께서 안랩 문의를 하셨는데요. 11만 원에 사셨어요. 11만 원 매수가 20%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께 여쭤볼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제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게 안랩이 좀 최근에 나온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아서 미치는 건데, 안랩 기본적으로 실적은 나오고 회사 자체는 괜찮아서 했는데, 이게 정치적 테마와 너무 연관성이 많이 미쳐서 변동이 굉장히 상당히 큰 종목에서 제 생각에 좀 당분간은 계속 좀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응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좀 판단이 듭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시청자분께서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안랩 봐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통신주에서 찾아봤는데요. K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정도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이던스 매출액이 5조 7,25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영업이익은 4,063억 원으로 전년 같은 동기에 대비해서는 4.9% 감소된 실적이 지금 가이던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금 시점에선 봐야 되는 것은 순이익단인데요. 17년, 18년 순이익이 IPTV와 부동산 수익의 호전, 영업의 손익의 개선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3%, 12.6% 올해와 내년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KT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주당 배당금 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G 시대의 준비를 착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좀 한정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 가장 대표적인 통신주에서 KT 같은 경우는 이제 5G 핵심이 있는데요. 이 핵심은 바로 이제 10년 뒤 50배 이상 증가할 트래픽의 처리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 급증하는 트래픽 처리의 핵심은 스몰 또는 마이크로셀과 유선 네트워크인데요. KT 같은 경우는 이 통신 관련된 인프라가 3사 중에 가장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죠. 광케이블 70만 킬로미터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4천여 개의 통신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몰과 마이크로셀 등의 기지국을 빠르게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시대에 가장 통신사 중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KT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32,000원대에서 좀 횡보를 한 상반기 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벌써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목표가 4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외국인은 이미 100% 지분을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입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과 기관과의 싸움입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시면 수급적으로도 많이 지금은 좀 매수할 시기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손절 라인은 3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T는 오늘 장에서 2.6%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KT였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BJF 리테일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좀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10만 원대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사실 밑으로 열어두면서 매수 기회를 한번 잡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5월 말, 6월 초부터 이런 지수사 전환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었다라는 점이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만큼 단기적인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매수기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14만 원대까지 찍고 내려온 부분들이 이런 그 지주사 개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분할 비율이 이제 지주사격인 BGF와 이제 편의점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가 6.5 대 3.5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이 BGF 리테일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편의점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분할 비율 자체가 좀 안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1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올해도 계속 실적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도 2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들 두 자릿수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올해 매년 사실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 다만 단기적인 그런 이슈들이 좀 작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한 9만 원까지만 조금 짧게 열어두시면서 이렇게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10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상단의 21선 부근 한 11만 4천 원까지는 좀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 관점으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사실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가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지지하는 흐름들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단기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보시면은 LG화학과 에코프로 두 종목을 같이 엮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에코프로가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LG화학이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좀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 3% 상승하면서 그간 돌파를 못했었던 21선, 61선을 이제 한 번에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고가 랠리를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관 외국인 매도에서 매수 포지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요. 중국 쪽 전기차 배터리 규제 많이 풀고 있고, 뭐, 사실 중국의 전기차 그 생산량 자체를 뭐 한 2020년까지는 12%까지 올린다라는 정책적인 내용들을 발표한 만큼, 이런 부분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전기차 관련 업종 중에서 LG화학이 그전에 이제 대장주로 작용하다가 최근 사실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안 좋았어요, 주가 자체가. 근데 그런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들이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좀 달리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그전 최고가 부근이 그전 16년도 1월 고점 부근이 3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업종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LG화학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사실 LG화학이랑 같이 말씀드리면서 배터리 관련 업종 중에서는 코스닥 쪽에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관련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사실 전기차 관련 업종 중에 가장 강했어요. 배터리 관련 업종 중에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매기들이 사실 계속 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원래 2만 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22,000원으로 지난주에 한번 다시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21,450원까지 좀 올랐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익절가를 좀 대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익절가를 19,500원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라인만 지켜주신다면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16,000원대부터 계속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큰 수익이 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익절가 대응만 잘해주시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 번 더 22,000원 잡아드리면서 이 라인들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이 종목도 17,000원대를 찍은 이후에 좀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이제 한 200일선 부분에서 좀 빠진 흐름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준다면은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좀 단기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파라다이스는 단기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복합 리조트 사업에 대한 부분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5월 중순까지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점, 사실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 투자자 입장이시라면은 이 종목은 뭐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가 4월에 좀 개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 이제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리조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채가 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사실 2분기, 3분기 실적까지는 사실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하지만 이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가 실적 매출이 부분들이 본궤도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분기에도 사실 매출 증가는 사실 좀 둔화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자 비용이나 뭐 감가상각비 정도가 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기대할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중국 관련 이슈들 때문에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부분들 디스카운트적인 요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현재 뭐 14,000원대라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도 이제 파라다이스 그런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1, 2분기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한국에 대한 그 자국 여행사들의 방한 상품을 좀 규제했다가 최근에 완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파라다이스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기간 매도가 좀 많이 신경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기간 매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이 14,000원대만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기간 매도도 좀 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기간 매수가 사실 이 종목은 기간 매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 매도에서 매수 포지션 전환된 시점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 잡으시면서 대응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이제 61선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 뭐 클라우드 사업 부분들, 또한 전기차 인프라 사업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들이나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전기차 관련 섹터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 사업 부분들이 올해 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기차 사업 부분들에 대한 제외하더라도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모의사인 포스코약 매출이 연간 영업이익 부분들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 안정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 내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도 사실 매출액이 한 1조 원 정도가 좀 돌파할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1조 원 자체가 뭐 좀 상징적인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당장에 뭐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1조 원 돌파했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주가 자체는 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최근 기관 수급들이 사실 지난 6월 초부터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최근 기관 수급들이 좀 많이 둔화가 됐어요. 둔화가 됐지만 수급들이 매도 포지션 잡힌 것도 아니고 이제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전기차 섹터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서 만원까지 충분히 목표가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매하시는 최재훈 연구원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 최일생 차장님 만나볼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대한유화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NCC 증설 설비를 지금 사실 4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보수하면서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정상 가동이 좀 어려움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정상 가동 중이고요. 가동률이 한 6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고 3분기에는 뭐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CC 설비가 이제 그 나프타 분해 설비라고 해서 이제 동사의 주요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현재 그 원자재와 관련돼서 유가 약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하향됐다는 측면도 하향 안정화됐다는 측면도 실적 반등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부타디엔 가격이라던가 이제 제품 가격들이 상승 전환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제품 가격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동사의 주가가 지금 26만 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한 5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25만 4천 원이 시가였고 최저가가 25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25만 1천 원으로 좀 잡아놨었는데 지금 뭐 장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지금 주가가 올라서 사실 지금 이 가격에는 오늘 뭐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제가 어쨌든 25만 1천 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그 이평선, 60일 이평선 바닥에서 좀 매수해보자 이런 측면이었었는데 25만 5천 원 좀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전고점 부분이 2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최희생 차장님의 또 저가 매수, 추세 매수 포착주는 대한유화였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생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종목은 와이솔입니다. 최근에 좀 17,300원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가격 하락에 따른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2분기 그러니까 글로벌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공백 우려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신모델이 좀 대거 출시 예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중화권 업체가 가점하는 인도 시장에서 LTE 스마트폰 침투율 상승에 따른 소필터, 그 소필터는 불필요한 주파수를 제거하는 부품인데, 통신 부품인데, 이 소필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향 매출이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좀 증가될 전망이고요. 주요 가전업체들의 신제품의 IoT 모듈 탑재로 신규 아이템 IoT 모듈 또한 매출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IoT 접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점차 다양화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2017년 매출은 5천억대, 영업이익은 490억대로 퍼 8배 수준으로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도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4,500원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아베스트입니다. 처음으로 좀 비철금속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주가 빠진 부분은 현대제철 특수항 진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굉장히 과도하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판단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2분기 매출액 자체가 5,185억이, 영업이익 420억대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좀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좀 정상화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성수기 영향으로 판매량과 판매가 자체가 상승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트는 특히 태국하고 독일의 판매 세무소를 세워서 수출 물량이 2020년까지 50만 톤까지 좀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2018년 모델과 벤츠 등의 좀 11개사의 납품사의 좀 매출처 다변화로 현대차에 좀 집중되는 그 부분을 좀 탈피해서 비현대화 전략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좀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좀 마진이 좋은 대국영 강간에 투자 완료로 중장기 경쟁력이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일본의 글로벌 2위 업체인 NSK의 베어링강 전품목에 대해서 좀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어링강 판매 또한 내수와 수출 합계로 전년 대비 약 35% 이상 증가한 30만 톤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트 굉장히 주중 환원 정책 유지가 좋은 회사인데요. 이 부분에 따른 또 배당 확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은 2조 9,900억대로 영업이익은 2,000억대로 퍼 8배 수준으로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의 여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포인트는 대형 OLED 패널 쪽 세계 유일 생산 업체로 당분간 좀 경쟁력 있는 경쟁업체가 좀 없을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전망이 좀 긍정적인 LG 디스플레이의 앞으로 전망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OLED 패널의 투자는 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LCD 패널 쪽이 좀 TV 수요가 약해서 당분간 약세의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구글과 애플 등의 물량 확보 및 자금 지원으로 미래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OLED TV 전용 라인이 M1, M2 구축에 이어서 6세대 중소형 플렉시블 OLED 생산 라인 E5까지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 AM OLED의 투자는 3분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형, 초고해상도 만드는 업체 위주로 시장이익이 과점하는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될 거를 생각해서 이 부분에 LG 디스플레이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은 6조 7천억대, 순이익은 6,400억대로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좀 많이 상승했지만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다음은 GS입니다. 키포인트는 역시 발전자회사의 실적 개선인데요. 2분기는 유가 하락 및 정제 마진 악화로 칼텍스, 그러니까 핵심 자회사인 GX 칼텍스의 정유 부문 실적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글로벌 수요량에 못 미치는 경제 설비 순증설 물량과 다가오는 성수기 수요로 영업 환경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105MW, 그다음에 풍력 91.4MW, 연료전지 7.2MW 등 총 204MW의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확대로 잉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수익만 약 500억 가까이 확대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자회사인 GSENR 부평 석탄화력 발전소가 8월에 2호기가 추가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GS EPS 당진 4호기 또한 LNG 발전으로 903MW가 추가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전자에서의 본격 이익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및 GS 홈쇼핑 소비 부분 또한
매출과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2017년 매출은 14조 6천억대, 영업이익은 2조 원대로 퍼 5배 수준밖에 안 되면서 현재가 수준의 매수 추천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88,000원, 손절가는 64,500원으로 잡고 좀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BGF 리테일인데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BGF 리테일의 키포인트는 점포수 확대입니다. 2017년 연간 1,500개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품군 개선 및 고수익, 그러니까 순수 가맹점 및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었던 대주주 지분 매각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 중심의 인구 구조 변화와 은퇴 연령의 편의점 창업 수요에 대한 그 구조적인 그 산업 업황 환경은 또 계속 당분간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출점에 따른 외형 확대, 그리고 상품 믹스 변화로 영업이익의 개선, 그리고 2, 3분기 그 계절적 성수기 효과, 그리고 보유현금을 활용한 편의점 사업의 집중 투자, 그리고 배당 성향 증가로 5,500억대 매출과 영업이익 260억대로 탄탄한 핵심 사업군에 대한 능력을 실적으로 좀 증명할 전망이고,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 매도 목표가는 13만원, 손절가는 95,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두 분 모두 오늘 강추하시면서 BGF 리테일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는 말씀이시겠죠? LG화학 역시 두 분의 포트에 모두 담겨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종목 상담을 이어볼 텐데요. 이하나 3위님께서 문의하신 LIG 넥스원 상담 도와드릴까요? 7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시재훈 연구원님. 네, 일단 LIG 넥스원은 보유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이번 정부에서도 그 국방비 방위산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었다는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은 LIG 넥스원 자체도 지금 주가 자체는 뭐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수익을 노려볼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1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고 2분기도 조금 뭐 부족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이후부터 이제 해외 수주권들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실적 자체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자체도 뭐 실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좀 단기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그런 그 방산 비리에 대한 부분을 척결하겠다는 내용들이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주가 빠졌었기 때문에 74,000원대라면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2016년도 10월부터 저점 라인을 잡았었던 게 71,000원대, 72,000원대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74,000원이라면은 뭐 거의 최바닥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은 충분히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한 88,000원 정도, 조금 더 욕심내본다라고 하면 95,000원까지 잡아드리면서 이 라인에서 수익 실현 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면서 장기 관점에서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걱정 마시고 목표가를 좀 높게 설정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SK 하이닉스를 오늘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5503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최근 주가가 이틀 연속 빠지니까 이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김지훈 차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SK 하이닉스 수익 대비 여전히 보수적인 메모리 투자, 설비 투자 환경, 그리고 유례없이 낮은 생산성, 3D 전환 과정 미세 전환에 좀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구조 조정을 마친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 회복 주도권 변화에 따른 기업 수요 회복의 반도체 수요를 여전히 좀 견조하게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디램 가격인데요. 디램 가격이 상반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공급이 극히 제한적인 수급 요인에 따른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수기를 맞은 모바일 디램 수요가 서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램 가격적인 측면과 수요와 공급,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는 계속 견조한 업황을 전망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서 61,000원이나 63,000원권에 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주가가 오늘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그 기간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그 매수하시면 중장기 관점에서 상당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SK 하이닉스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봐드렸고요. 이번에 유니슨 보겠습니다. 이거 풍력주인데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3,17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꽤 높은 가격대 사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15% 진단해달라고 하시네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유니스는 뭐 11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홀딩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1선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조절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 올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풍력 발전주 중에 사실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투매 물량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선저가 라인 부분들을 3,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3,010원이라면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얘랑 이탈하게 되면은 손실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매도 시점을 좀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는요, 지금 매수가 가능한 단타 종목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저스트 매수 시간입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종목이 눈에 띄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오늘 한 4%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동국제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철강 관련 업종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동국제강이 좀 더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기관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오늘도 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좀 괜찮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이런 그 중국 철강 쪽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이런 중국 철강에 대한 생산 감축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철광석 가격의 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매출형 증가 부분들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 자체도 어제 사실 지난 금요일 고점이 최고점인데 오늘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크게 이탈되는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17,000원, 18,000원까지 한 1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동국제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훈 연구원님의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 동국제강이었습니다. 시장에 자신 있는 분들 함께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7월에 문을 여는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채 오름에서 출발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됐고 코스피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와서 또 시장 흐름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